안녕하세요. 박헌진 통합과학연구소 김희영입니다. 오늘은 표층이류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특히 자료 해석을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해석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표층이류의 그 해류들 어떻게 생기는지 한 번만 복습하고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표층 해류는 대기대순환상의 바람으로 생기는데요. 대기대순환상의 바람으로 생기죠. 이 바람의 방향 따라서 해류가 움직이게 되고 무역풍 따라서 편서풍 따라서 그리고 이걸 이어주는 순환 난류 한류까지 생기게 되어서 우리 북반구와 남반구에 해류의 순환이 생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셨죠. 자, 0도부터 30도까지는 북동무역풍이 불고 이 북동무역풍을 따라서 북적도 해류가 동에서 서로 흐르고요. 북적도 해류도 흐른다면 당연히 남반구의 무역풍 때에서도 동에서 서로 부는 남동무역풍을 따라서 적도 부근의 무역풍을 따라서 부는 해류, 그런데 남반구니까 남적도 해류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30도에서 60도는 편서풍 때이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부는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해류가 흐르게 됩니다. 자, 태평양이고요. 태평양이 북쪽이기 때문에 북태평양 해류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당연히 반대쪽에 대서양도 분명히 편서풍 타고 흐르는 해류가 있을 거니까 얘도 역시나 북대서양 해류라고 이름 붙여줄 수 있겠고요. 자, 또한 남반구도 30도에서 60도에 편서풍을 타고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해류 남극순환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빼먹었지만 여기 대서양에도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가 존재하겠죠. 자, 그 다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텐데요. 자, 이렇게 가다가 대륙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해류가. 그러면 갈라져서 위로 올라가는 요 해류가 있겠고요. 당연히 그러면 남반구에도 이렇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태평양 쪽을 그렸지만 태평양뿐만 아니라 대서양에서도 이런 흐름이 똑같이 나타날 거고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겠죠. 자, 여기는 저희 나라가 여기 있고요. 우리나라 왼쪽에 일본의 쿠로시오 해를 지난다고 해서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고요. 자, 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는 요게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동쪽을 지난다고 해서 동오스트레일리아 해류라고 합니다. 자, 얘는 멕시코 지방을 지난다고 해서 멕시코 만류인데요. 만류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우리 여기 육지와 바다의 경계선을 해안선을 보게 되면 해안선이 나온 곳이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간 곳이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으로 욱 하고 들어간 부분을 타고 흐른다 해서 멕시코 만류라고 한다. 참고로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여기 남미의 브라질 쪽을 지난다 해서 여기 남반구 대서양 쪽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해류는 브라질 해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 4개의 공통점은 모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른다는 것이고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게 되면 당연히 저위도의 따뜻한 물을 고위도로 수송시켜주는 난류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고 공통점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대쪽도 북태평양 해류로 봤을 때 대륙에 부딪혀서 이렇게 갈라질 텐데요. 갈라져서 다시 내려와서 이 순환을 형성하는 해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위도에서 저위도, 자, 그리고 남반구도 역시나 고위도에서 저위도 이렇게 이 방향으로 있을 거고요. 자, 대서양도 마찬가지로 이런 해류가 있겠습니다. 자, 얘네들의 이름을 지금 보면 여기는 북미의 캘리포니아 주를 지난다고 해서 캘리포니아 해류고요. 여기는 남미의 페루를 지난다고 해서 페루 해류입니다. 자, 여기는 카나리아 제도 주변을 지난다고 해서 카나리아 해류이고요. 여기는 그림에 적혀있지 않지만 이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입니다. 그래서 벵겔라 해류, 아프리카의 벵겔라 지역을 지난다 해서 벵겔라 해류라고도 합니다. 제가 지금 밝은 파란색으로 해류를 그린 이 해류들은요, 전부 다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도의 찬물을
저위도로 수송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한류라고 부를 수 있겠다.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또한 특이점을 좀 보자면 지금 북적도 해류와 남적도 해류가 적도 주변의 무역풍을 타고 전부 동에서 서로 흐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태평양, 적도 부근 동태평양 물 부족해지고 서태평양에 물이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 동태평양보다 서태평양의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그 경사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에서 동으로 그 사이에 반대로 흐르는 해류인 적도 반류, 다시 얘기해서 경사에 의해서 생기는 적도 반류도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남극순환류는 꼭 편서풍에 의해서 생긴다라는 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남극순환류가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60도 그 근처의 그림을 애매하게 준다라는 느낌이 들게 자료가 세팅이 되어 있을 텐데요. 남극순환류는 엄연히 서에서 동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편서풍을 타고 흐르는 해류구나 라고 이해해 주셔야 되고, 남반구 같은 경우는 북반구에 비해서 대륙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얘는 남극 대륙을 순환하게 되는 남극순환류만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점이 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마지막 특징만 잡고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린 요 순환, 요 순환, 요 순환, 요 순환은 전부 뭐라고 부르냐면 아열대 순환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얘기해서 표층 해류가 만드는 순환에서 무역풍대와 편서풍대, 무역풍과 편서풍에 의해서 흐르는 해류의 순환은 아열대 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편서풍대와 극통풍대의 해류들을 아한대 순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남반구도 역시나 무역풍대와 편서풍, 아열대 순환이고, 자, 여기도 아한대 순환에 해당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북반구는 북태평양 해류가 대륙 때문에 갈라져서 아열대 순환도 생기고 아한대 순환도 생기는 방면에 남극순환류는 남반구는 대륙이 없기 때문에 그저 남극 대륙을 순환합니다. 그래서 남반구는 아한대 순환이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알아주시면 어려운 문제도 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정리했기 때문에 우리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남태평양에서 표층해수의 용존산소량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남태평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용존산소량이 같은 지점을 연결했대요. 그러면 등 용존산소량에 대한 선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등치선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선끼리 연결된 지점은 전부 다 같은 용존산소량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시 이 선끼리의 지점은 전부 용존산소량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등치선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선에서 이 선으로 가는 그 간격과 또 다음 선으로 가는 간격, 또 그 다음 선으로 가는 간격이 전부 다 간격이 똑같습니다. 플러스 지금 여기에는 적혀있지 않지만 경향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선에서 이 선으로, 이 선으로, 이 선으로, 이 선으로 밑에 있는 선으로 내려갈수록, 다시 얘기해서 위도로 따지자면 고위도에 있는 선일수록 분명히 용존산소량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경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에서 그걸 저희가 잡아줘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남태평양의 표층 해수의 그 순환 중에 용존산소량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난류와 한류의 용존산소량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리하는 김에 문제에서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온, 염분, 그리고 영양염류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난류, 한류 중에 당연히 수온이 난류가 높고 한류가 낮습니다.
자, 또한 연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제티를 타면 따뜻한 우유에 타야 훨씬 더 잘 타지는 것처럼 이 염류도 따뜻한 물에 훨씬 더 잘 녹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난류에 훨씬 더 염분이 높다. 한류가 염분 낮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용존산소량과 영양염류. 그러니까 이 용존산소, 기체가 많이 녹는 것은 찬물에 많습니다. 찬물에. 그리고 영양염류도 찬물에 많습니다. 이거 두 개는 꼭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찬물이 되게 좋은 물이구나 이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것도 암기하시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해석해 볼 텐데요. 일단 남태평양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해류들은 대강 뭐 요렇게 적도 그리고 요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흐르고 있겠죠. 그럼 적도가 여기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쪽으로 갈수록 남쪽이라고 생각하면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용존산소량의 경량성부터 잡아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에서 이 선으로 갈수록 분명히 작아지거나 커질 텐데요. 자, 중요한 것은 용존산소량이라는 것은 분명히 수온과 반비례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온이 낮을수록 용존산소량이 높습니다. 이건 기체의 용해도의 특징 때문입니다. 수온이 낮아야 기체가 많이 녹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고위도로 갈수록 수온이 낮아지므로 용존산소량은 어떻게 될까요? 네,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위치한 고위도에 위치한 선일수록 용존산소량 높은 선을 의미를 하고요. 그럼 A와 C를 비교했을 때 저희가 보면 A가 훨씬 더 위쪽 선에 걸쳐져 있고 C가 훨씬 아래쪽 선에 걸쳐져 있으니 용존산소량 같은 경우는 A와 C 중에 C가 더 높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아는 것처럼 또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것이 표층해류가 이런 식으로 A에는 난류가 흐르고 C에는 한류가 흐르기 때문에 용존산소량이 C가 더 높지 않을까라는 추론까지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표층에서의 용존산소량은 A 해역이 B 해역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A 해역이 지금 더 적죠. 왜냐하면 훨씬 더 아래의 선에 걸쳐져 있고요. A와 B 같은 경우는 위도가 다른데 우리 수온이라는 걸 판단할 때 첫 번째 1순위가 위도입니다. 그 다음에 난류, 한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B가 이미 너무 고위도라서 수온이 엄청 낮아서 용존산소량은 B가 훨씬 더 많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 해역에는 한류가 흐른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남태평양의 아열대순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라는 것 이미 외우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럼 1번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2번은 너무너무 빈출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보셨을 텐데요. 이번에 가장 중요한 지점은 남극대륙에 대한 자료를 지금 되게 복잡하게 나타냈다라는 거죠. 남극대륙을 이렇게 나타낸 건 어떤 의미냐면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적도가 있고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다면 남극 대륙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이를 여기에서 바라본 사람의 시점으로 그린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다시 이 지구에서 여기에 남극 대륙이 있을 거고 90도 남극 상공에서 남극을 내려다본 사람 기준으로 그린 것이 바로 이 자료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 대륙 보이시죠? 요게 이제 남극 대륙에 해당하겠고요. 보시면 60도 위도선 보이겠고요. 60도 위도선이 여기니까 당연히 이 수렴점인 여기가 90도 남극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기압 배치. 전형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특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아는 대기대순환의 그 기압 배치를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기압 배치를 나타냈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것처럼 90도는 극고압대죠. 그래서 여기는 고기압이 존재할 거고요. 60도 같은 경우는 저압대, 30도 같은 경우는 다시 고압대, 적도는 저압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시면
이 기압들을 읽어볼 건데요. 이 지금 B 지점을 보시면 거의 남극에 위치해 있는데 등압선을 보아하니 1016 그리고 점점 이 선에서 멀어질수록 1008, 976 기압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 이 기압의 중심은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잘 맞아 떨어지네요. 그죠? 그리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A역에서는 극동풍이 나타나냐라고 했는데요. A역은 지금 무슨 위도대냐면 30에서 60도 위도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따라서 편서풍 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역은 극동풍 나타나지 않고요. 자, 니은은 기억과 이어지는 선지인데요. A해역에서 해류는 당연히 편서풍대이기 때문에 편서풍 타고 도는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남극 순환 해류가 발달되어 있다. 요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 방향으로 흐른다. 맞는 선지겠고요. 디귿, B지역에서는 하근기류가 발달하냐 했는데 B지역은 지금 고기압의 중심에 있고 고기압은 우리 하근기류였죠. 그래서 하근기류 발달한다. 맞는 선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 해석에 좀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3번 보시면 3번도 아주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얘는 조금 응용한 버전입니다. 북극상공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림과 똑같이 상황을 알려드리면 지구를 예쁘게 그리고 자, 여기에 적도가 있고 여기 90도 있고 여기 90도 있으면 이번에는 여기 북극 대륙이 있고 북극 상공에서 바라본 사람의 시점으로 그린 것이 이 그림입니다. 여기서 바라본 사람. 자, 따라서 바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표층현부는 A가 B에서보다 낫냐라고 물어봤는데 A와 B를 보았더니 지금 흐르는 방향이 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이해되시겠나요? 자,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60도고요. 여기가 30도기 때문에 지금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A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한류 되겠고요. 자, 그럼 B 같은 경우는 볼까요? B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선이 지금 30도인데 30도보다 낮은 곳에서, 그러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는 난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다시피 난류가 염분이 더 높기 때문에 B가 더 높다. 그럼 A가 낮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시겠죠? 자, 니은. 표층해수의 용존산소량은 C에서가 D에서보다 적냐라고 했는데요. 일단 C와 D의 수온을 비교를 하자면 위도 똑같고 해류를 제가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에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르는 한류가 되겠고요. D 같은 경우도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난류가 되겠네요. 용존산소량은 한류가 더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C에서가 D에서보다 적다. 틀린 선지 되겠습니다. 자, 디귿. D에는 주로 극동풍에 의해 형성된 해류가 흐르냐라고 했는데요. 자, 극동풍에 의해서 형성된 해류가 흐르는 곳은 위도 60도에서 90도, 여기는 북반구기 때문에 북위 60도, 90도가 되겠네요. 하고 봤더니 D 같은 경우는 제가 지우고 다시 표시하면 여기에 흐르는 해류인데요. 지금 보아하니 흐름이 요 편서풍에 의한 해류를 타고 대륙에 의해서 부딪혀서 갈라져서 나온 그 지류로 보이고요. 극동풍에 의해서 불었으려면 60도보다 고위도에서 동에서 서로 요 해류 정도가 극동풍에 의해서 흐르는 해류가 되겠죠. 그래서 D 같은 경우는 방향도 서에서 동이기 때문에 극동풍에 의해서 흘렀다라고 볼 수 없고요. 위도 때도 60도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D는 극동풍에 의해 형성된 해류다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표층 해류 의 개념을 간단하게 복습하고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자료 해석이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이었습니다.